빨간 게 전부 다 이게 혈관이거든요.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제거를 다 했습니다. 네. 저는 충북 청주에 사는 51세 박노헌입니다. 젊을 때 저의 인상은 얼굴이 활동적으로 보였고 막 그랬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 눈밑이 불룩해지면서 나이도 좀 들어 보이는 것 같고 눈이 부어오르니까 또 되게 피곤해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게 있었어. 여러 말도 들었고 그래서 눈밑 지방 교정술을 하러 왔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그리고 한 번 하는 건데 잘 하는 데서 하자 이런 마음으로 부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멀리서 오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 예, 저 뭐네요. 네. 그래서 이 눈밑 지방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예전에 비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말도 하고요. 네. 제가 봐도 얼굴이 좀 나이도 많이 들어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하게 결심했습니다. 눈밑 지방은 우선 이 안구를 받치고 있는 이 지방이 사실 이 쿠션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 있는 이제 안화경막이 이렇게 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갈색으로 된 게 이제 눈둘레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 근육이 이제 긴장도도 떨어지고 이제 피부의 탄력도 이제 떨어지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밀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룩하게 되면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그리고 인상도 좀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 눈밑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눈밑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그리고 이 지방을 제거하고 피부를 절제한 다음에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적인 방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일단 많으세요. 회복하는데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회복이 다 되더라도 수술 흉터가 남게 되거든요. 지방도 없어지고 피부도 팽팽해졌지만 이 눈꺼풀이 약간 이렇게 뒤집히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웃거나 표정을 지으면 이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애교살을 손상시킨 이 눈매를 다시 복원시키기는 힘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에 가장 좀 치명적인 단점인 거죠. 우리가 나이 들면 어차피 이게 다 주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눈 밑에 주름이 없는 게 무조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이런 수술적인 방법의 그런 단점들 때문에 이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우리가 시술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는 이제 의견이 많아졌고요. 이 눈 안쪽을 레이저로 이렇게 절개를 하면 보통 피부 바깥에 이렇게 절개하는 거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만 절개를 하고 따로 봉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좀 적고요. 눈 안쪽으로 결막을 통해서 시술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눈밑 지방 재배치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제일 많이 하는 비수술적인 방법인데 튀어나온 지방을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튀어나온 지방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튀어나온 거는 좀 들어가고 아래쪽에 좀 꺼진 부위는 이 지방을 내려서 채우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이게 평평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남아있는 지방이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술 받으신 분들이 되게 몇 년 내로 재발해서 다시 시술을 받거나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눈밑 지방을 일부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제거한 지방을 이 아래쪽에다가 당일날 이제 이식해서 시술해서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또한 이 눈밑 지방을 충분히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재발의 우려가 있고요. 당일날 이 제거한 지방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식을 하는 방법은 또 제가 볼 때는 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시술을 정교하게 하더라도 시술 당일날은 부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 당일날 이 제거한 지방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식한다는 거는 이게 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이 제거한 지방을 가지고 넣는다고 할 때 너무 양이 미미한 거죠. 그래서 그 적은 양을 가지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이식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생착률이라는 거를 좀 보장하기도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지방을 최대한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제거되면 눈이 시술 후에 다소 이렇게 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쯤 뒤에 다시 이 앞쪽으로, 이 눈물고랑 포함해서 이 앞쪽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지방을 이식하게 되는 거죠. 2단계 과정을 거쳐서 그게 조금 더 번거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재발의 가능성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고, 지방 이식에 대한 그런 이제 뭐 생착률 문제나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여기 앞쪽을 복원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시술하셨던 분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애교살 밑에 뭔가 이렇게 불룩하게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꺼져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을 충분히 다 제거를 하고, 그럼 좀 더 꺼져 보일 텐데 이제 다시 지방 이식을 앞쪽으로 하면 이렇게 눈 밑을 매끈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하고 나면 눈도 약간 더 선명해지고 커지고 애교살도 좀 더 살아나고, 그래서 훨씬 덜 피곤해 보여요. 밝아 보이네요, 얼굴이. 네, 지금 이분하고 비슷하시거든요. 애교살이 거의 묻혀 있으세요. 그래서 제거하고 나면 이제 애교살이 좀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눈 밑에 주름은 좀 가지만 그래도 이게 훨씬 자연스럽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술에 대해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시술 직후거든요. 보통 시술하고 나면 약간 눈밑이 꺼져 보이고 약간 부종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면 이제 부종이 전체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눈밑 지방이 있던 분들은 그 부종이 원래 눈밑 지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가족들 말고 남들이 그렇게 막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부종이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가는데, 이제 부종이 빠지고 나면 이분은 이제 양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빠졌는데 확실히 더 꺼져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꺼져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혹시 시술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재발은 없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예, 다시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도 어떤지 한번. 이게 전체적으로 눈밑 지방량이 되게 많으신 거거든요. 30대 초반인 분이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지방이 안 나왔을 때 제가 그 상태에서 최대한 제거하지만 남아있는 지방이 몇십 년 뒤에 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은 한 번쯤 더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도면 거의 그냥 나올 만큼 충분히 다 나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제거를 하면 다시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방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일 큰 거는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지방을 이식하는 거. 이제 그게 제일 첫 번째 이제 방문해야 되는 이유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식한 지방이 사람마다 이게 생착률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3개월 간격으로 2번 정도 더 오셔가지고 이제 부족한 지방을 이제 보충하는 거죠. 리터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총 3번 정도를 더 오셔야 되는데, 뭐 소위 이제 생착률이 되게 좋으신 분은 이식 한 번 하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뭐 가능하면 2차, 3차까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멀리 타 지역에서 와서 시술 받으실 수 있을까 이제 걱정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7개월 정도 4번 정도 방문해서 뭐 시술을 받는데 평생 한 번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술 전 이제 전처치 준비 과정을 하러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취 안약을 넣으실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소 마취를 할 건데, 우리 그 치과에 가면 뭐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할 때 하는 마취약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피부 밑에 한번 마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술 다 끝났고요. 오늘 너무 장시간 진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 뭐 예상은 했지만 워낙 지방이 많고 오늘 좀 혈관이 많아서 많이 힘드셨는데 어쨌든 시술은 잘 끝났고 이제 경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방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하여튼 엄청 많은 거고 이 많은 지방과 이게 빨간 게 전부 다 이게 혈관이거든요. 근데 이 혈관이 이게 다른 분들보다 좀 지혈이 조금 잘 안 돼서 조금 더 힘드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제거를 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3일 정도는 좀 무거운 거 들거나 힘을 주거나 용쓰거나 좀 이렇게 숙이는 거 좀 조심하시고 혈압이 올라가면 이제 뒤늦게 지혈이 됐던 혈관들이 또 이게 출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 이제 운동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하시는 게 좋고 일단 내일부터 부종이 좀 더 심하니까 아까 저희가 해드렸던 것처럼 냉찜질을 좀 집에서 저희가 아이스팩 할 수 있는 거를 좀 챙겨 드릴 테니까 그걸 한 3일 정도 하시고 이제 3일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부종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이제 온찜질을 하시는 게 더 낫거든요. 운동제는 제가 처방을 했는데 아프시면 저녁에 먹고 주무시면 되고 3일 처방했지만 뭐 굳이 3일 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막이 좀 재생될 때 약간 이게 눈곱이 끼거나 가끔 이렇게 피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희가 챙겨드린 인공눈물로 이렇게 살짝 닦아내시고 해수하시면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주의사항은 제가 드린 설명서 한번 보시고 일단 오늘 너무 진짜 멀리서 오셔가지고 장시간 예상보다 2배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어쨌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술한 지 그 다음 날인데 멍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지금 아프지도 않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수술한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눈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멍도 하나도 없고 만족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